안녕하세요. 신역학연구소장 백광부 제이크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명리학자에게 국가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을 감정하기에 앞서서 파악해야 하는 일종의 배경과도 같습니다. 개인의 운명이 아무리 좋아도 국가의 운명이 좋지 못하다면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 아래서 기륭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떨까요? 60갑자 중에서 2020년은 경자년이고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사주팔자를 보시려는 분들이 새해의 시작을 음력 1월 1일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리학은 순양력만을 봅니다. 새해의 시작은 입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즉 음력 1월 1일은 세 달의 시작이고 입춘일이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입춘일은 매년 바뀌는데 한국천문연구원의 관측에 따르면 2021년 입춘일은 양력 2월 3일 23시 59분 이후부터 신축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경자년 쥐띠와 신축년 소띠의 구별도 그때입니다. 즉 2021년 2월 3일 23시 59분 이전까지는 경자년 쥐띠이고 2021년 2월 3일 23시 59분 이후부터는 신축년 소띠입니다. 경자년의 한국은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성장과 저출산이 심화되어가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매우 고약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삶은 소대가리 발언에서 보듯이 대화의 국면은 완전히 깨졌고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은 폭등해서 자산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매우 커졌습니다. 신축년은 어떨까요? 일부 역술인들이 지모경이라는 중국의 예언서에서 신축년이 언급된 부분을 인용하면서 구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모경에는 태세 신축년, 질병 초분분, 5월 상마호, 형초 미맥진, 인민 점소식, 육축 장준순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질병이 나돌지만 농사와 경제는 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신축년이 언제적 신축년인지 알 수 없으며 신축년이면 언제나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축년의 구군을 보기에 앞서 먼저 구군을 보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자들이 구군을 보는 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관법은 천간을 자기 자신, 자기 나라로 보고 지지와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구군을 보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년의 경우 천간 신금을 나라로 보고 축토와의 관계를 해석하면 신금에게 축토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나, 자기 자신인 아신을 낳고 만드는 오해이면서 음양이 서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신에게 편인이 오면 어떤 정신적인 일에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인의 운이 좋으면 기란 현상으로 학문, 기술을 통해 창의력을 높이게 되고 생산력의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편인의 운이 나쁘면 흉한 현상으로서 도식이라고 해서 식복을 엎어버리면서 자기 고집을 키우며 나쁜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비주의, 음모론, 미신에 빠지고 히키코모리처럼 음습한 곳에 숨어서 몰래 타인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신축년에 국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법이 명리학자들 거의 다수가 쓰는 구군 예측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나라를 어떤 천간으로 정하고 예를 들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 하나 이렇게 정하고요. 나라의 신강과 신약을 따져서 해당 해의 60갑자를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한국을 목의 나라로 보는 것이 많은 역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역학자들이 한 나라의 간을 정할 때에는 나라의 형상, 위치, 그리고 국민들의 성정을 보고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은 나무처럼 길쭉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과 성질을 대입해 반도 국가를 목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를 목의 나라로 봅니다. 또 국민들의 성정이 목의 성정을 가졌을 때 나라를 목의 나라로 봅니다. 목의 성정은 물질보다는 정신을 앞세우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체면, 성취, 성장 욕구가 강하며 윤리, 도덕, 그리고 인을 강조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성정이 이러한 목의 성정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국을 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 중에서 갑목인지 을목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갑은 양목으로 단단하고 큰 나무이고 을목은 은목으로 작고 유순한 나무, 화초입니다. 저는 북한을 갑목으로 보고
한국을 을목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을목으로 정했다면 이제 아신이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나라의 강력 여부는 그 나라가 성장세냐 하락세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현재 한국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웬만한 선진국 경제 대국들보다 성장률이 더 낮은 거죠. 그리고 또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자들은 저성장, 저출산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이 말이 극언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자산 격차와 함께 빈부 격차도 최악으로 벌어졌으며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해서 송파동 세모녀 사건이나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소외된 일가족이 굶어 죽는 참사 혹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국은 신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현재 한국은 신약한 을목입니다. 즉 나라가 부강해지는 신강한 상황에서는 기운을 억제하는 운이 오면 길한 것이고 기운을 생조하는 운이 오면 흉한 것입니다. 반대로 쇠약해지는 신약한 상황에서는 생조하는 운이 와야 길하고 억제하는 운이 오면 흉합니다. 신축은 을목을 억제하는 갑자이니 기본적으로 신축년은 흉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의 책사로서 중국 3대 전략가 중 한 사람이자 제갈량과 장량을 능가하는 중국 최고의 전략가, 경세가로 알려진 유백원 선생이 바로 명리학의 대가인데요. 유백원 선생이 쓴 적천수는 명리학의 기본서 중에 기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백원 선생은 적천수에서 을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을목수유, 규양해우, 회정포병, 과봉승후, 허습지기, 기마여구, 등라개갑, 가춘가추. 이를 해석하면 을목은 비록 부드럽지만 세력을 얻는다면 능히 미토와 우화를 감당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정화를 품고 병화를 안는다면 숙살의 기운을 가진 유금과 경금을 능히 타고 앉아서 부릴 수 있다. 습기가 과다한 땅을 만나면 뿌리가 썩으니 불을 타고 앉아도 근심이 생기지만 동략을 만나 어울리면 성장의 기운과도 잘 어울리고 수확과 숙살의 기운과도 잘 어울린다로 해석합니다. 적천수에서는 을목에게 가장 흉한 상황을 습기가 과다한 땅을 만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한 을목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습기가 과다한 땅은 겨울 땅, 얼어붙은 땅, 동토인 축토를 의미합니다. 축토는 북방, 즉 수방에 위치해 있으면서 금기도 강한 땅이어서 신약한 나무를 매우 고약하게 만듭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신축년에서 신금과 축토가 금극목, 목극토의 관계로 연약한 을목을 극제하며 억누르기에 기본적으로 신축년은 한국에게 흉한 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신축년의 상, 그림자가 이러하다면 과연 현실에서 신축년은 한국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렇게 쇠약한 을목에게 편관운인 신운, 편재운인 축운이 오면 관성이 지나쳐서 쇠약한 을목이 더욱 쇠약해지며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쇠약한 을목은 그 재물, 부가 남에게, 즉 타국에게 쌓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치적으로는 2021년 한국은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대통령 출마 후보를 결정짓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경주되는 때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및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이 당분간은 나라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교체되는 것 자체도 흉하며 대통령 임기 말의 레임덕 상황도 흉합니다. 남북관계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한국의 대통령 임기 말이 겹쳐지면서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경제는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백신 없이 처절한 생존을 위한 격리 방역 투쟁을 여타 국가들보다 2, 3분기나 더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6개월의 시간은 영겁처럼 길 수도 있습니다. 흉흉한 민심을 만들었던 집값 문제는 김현미 전 장관과 같은 정책 기조를 가진 변창흠 후보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에도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를 버리고 다시 다자주의, 동맹관계에 기초해 국제 무대로 나설 예정입니다. 백신을 통한 코로나 극복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낼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크게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시진핑이 그간 일방주의적인 1대1로 정책을 수정해 다자주의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뿐 아니라 좁은 유럽 시장을 벗어나 넓은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과 함께 세계 경제 지분을 더욱 확대할 전망입니다. 일본 역시 그간 오랜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RCEP에 가입하고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에 모두 편입돼 양쪽의 러브콜을 받으며 경제적 활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다자주의에 편입되면서 일본 경제를 침체시켰던 아베노믹스에서도 벗어나는 경제 기조가 세워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로지 한국만 올해에 뒤처져서 이들 나라의 약진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될 전망인 거죠. 이것이 을목인 한국에게 있어서 신축년에 맞을 흉함의 본질입니다. 더욱 흉한 것은 신축년의 고생이 보람이 없는 고생이라는 점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미한 이 나라의 상황에도 차후의 저성장과 저출산으로 쇠망해지는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솔루션과 비전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당장의 정권 심판론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재정 지출이 계속되니 국부가 위태롭습니다. 사실 가장 처참하고 흉한 것은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자기만 뒤처지는 것이며 자기만 뒤처지는 것보다 더 흉한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난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의 보람도 희망도 없다면 그보다 더 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국은 신축년에는 고생한 보람과 희망 없이 내후년인 이민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년은 신약한 을목에게 생조하는 운이 되니 을목인 한국에게 길한 일이 조금씩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대한민국 신축년 구군을 감정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신역학 연구소장 백광부 제이클이었습니다.